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누군가와 또는 그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하고 싸우고요. 게으름하고도 싸우고 그다지 좋지 않은 제 머리하고도 싸우고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그 어떤 사람과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실 겁니다. 꼭 주먹을 휘두르고 짓밟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도요.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뭔가를 얻어내야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만 할 때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3일 순서입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의 진행을 맡은 김효진 PD입니다. 어제 첫 방송이 나갔는데 저희의 그 작은 실수로 끄트머리 내용에 지장이 없었는데 마지막 곡 소개한 다음에 곡이 제대로 나가질 않고 방송이 뚝 끊겨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였는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요, 저자와의 만남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 그 코너 명칭은 그냥 저자와의 만남. 이렇게 심플하게 하기로 했고요. 정말 다채로운 저자들을 앞으로 모실 예정이고요.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싸움 얘기, 갑자기 싸움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뭔가랑 싸우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무언지 그게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그런 얘기를 진짜 심도 있게 발로 뛰면서 수집하시고 그 모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사실 우리 국민TV 식구세요. 우리 국민TV 식구인 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육체파 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창근이라는 자기의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네이밍을 하셨어요. 오늘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마이크를 아직 안 열었으니까요.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식구라고 하니까는 누군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다름 아닌 김남훈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체파 창조형 지식근로자. 줄여서 육창근. 창근이 창조형 지식근로자. 김남훈입니다. 창근이. 창근이 그렇습니다. 형입니까 이제? 창근이 형이라 불러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냥 아까 같은 식구라고 얘기했는데 식구가 19로 들려서 국민TV 식구시잖아요. 그 19로 들렸어요. 19금. 아무튼 식구인 거 만족하시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그냥 육체파 지식 노동자셨는데 왜 오늘부터 바꾸셨습니까?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 또 창조 경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세에 부응하려고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지식 근로자.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장안의 화제가 될 뻔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장안의 화제 될 것 같아요. 이제 창근이 형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김남훈 씨 제가 이 저자와의 만남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오늘이 처음 이 코너 여는 건데 일부러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좀 단행본으로 빨리
그 이야기들이 엮여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던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달 안에 잘하면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네. 예, 나오고 자, 싸움 얘기를 왜 했는지를 이제 김남훈 씨의 설명을 들으시면 다들 이해하실 텐데 책 소개해 주죠. 제목부터. 네,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인터뷰 코너가 있습니다. 네.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그것을 인터뷰로 컬럼 연재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또 추가적인 취재와 심층 어떤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증량을 해가지고 이번에 단행본으로 내게 됐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읽었는데요. 분량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럼요. 예.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는 인터뷰 컬럼 중에서는 제 코너 사진이 가장 컸어요. 일단 사실상 면 털어서 예, 그렇죠. 사진이 큼지막한 거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면을 내어주는 거는 신문사가요. 네. 그거는 쉬운 일 아닌데. 그것도 프로레슬러한테. 예. 창근형님이니까 가능한. 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고요. 자,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목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싸우냐면은 그러니까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그 자신이 처해 있는 영역에서 네. 자신들만의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자신들만의 링. 네. 예를 들면은 표창원 전 교수님이라든지 박주민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님, 예. 아니면은 군 상담센터에서 자살 예방센터에서 일하시는 상담감이라든지 그런 분 자살하고 싸우시는 거죠, 진짜로.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각계각층에서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손을 내미는 것도 있지만 네. 더 큰 힘을 가진 상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개가, 분들의 그렇죠.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챕터별의 그 컨텐츠의 질감이라는 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문의 한 면을 사람 기사로 털어서 쓸 정도면요. 네. 그 취재 보통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완전 힘들었죠. 예, 네. 그 일일이 다 만나서 인터뷰 다 취재하신 만났죠. 거죠. 음성 파일도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잠시 한겨레 기자가 되셨던 거네요. 그렇죠. 32분인가를 제가 만났었고요. 총 32회나 연재하신 그렇죠. 거세요? 정찬성 선수, 오지레에서 예. 유지성, 표창원 전 교수님, 이정열 판사님,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노동자 여러분들. 그쪽에 계신 분도 계셨고, 인디 밴드, 작가,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시민연합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등등등등등. 제가 감히 등등등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죄송스러울 정도로 흔히들 이 사회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로 빛과 소금을 자처하시는 분들을 만났었고, 또 하나 제가 이분들 만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진실,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흔히들 사필귀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언젠가 올바른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네. 말을 쓰는데, 저는 사필귀정 자체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문장 뜻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사필귀정을 흔히들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라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문장은 오류가 없습니다. 결국 다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느낌. 결국 그렇게다라는 말은 그 정의, 실천 이런 문장에서 그런 단어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약자를 돕기 위해서는 누군가 싸워야 되고, 그 사필귀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온몸이 상처로 문드러지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김남훈 씨의 지금까지의 살아오신 길도 굉장히 다채로웠다면 다채롭잖아요. 저는 제가 종종 시민사회단체 활동 또는 집회 현장 같은 데서 연설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예. 저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고 항상 이걸말 통장 입금을 중요시하는 아니 엄청난 빚도 져보셨고 사람입니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생활의 동인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큰 꿈, 별자리, 별을 보고 쫓아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저 좀 훈훈하게 가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네. 네, 본인을 그렇게 확 싹 죽이시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가시는- 아니, 아닌가요? 나름 멋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예를 들어서 그 참여연대 활동, 민변 활동하시는 박주민 변호사님 네. 같은 경우는 본인은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네.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법대를 갔어요. 어. 당시에는 법대가 의대보다 점수가 높았대요. 그랬나 보네요. 그러면서 그냥 점수가 남아서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정말 난 상상도 안 돼요. 뭐 시험 점수가 남아서 그냥 법대를 가서 사법연수원 같은 데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 로펌들이 대형 로펌들이 줄을 쓴 거죠. 와라. 그런데 다 마다하고 이쪽 계열로 오신 거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되면 수입은 줄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이제 자신이 정한 길을 딱 정했으면은 타협하지 않고 가는 건데 막 전율을 느꼈어요. 그분의 왜냐면- 이야기를 네,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 제가 만났던 분들 특히 박주민 변호사 그분도 키도 좀 작고 네. 좀 마르셨어요. 호리호리 하시고요. 호리호리 하시죠. 예. 한데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우라를 느꼈어요. 음. 아 남자의 포스란 이런 거구나. 대의 명분. 대의 명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남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와, 그 남자라는 것은 뭐 여자도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대의 명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링에서 저 사람을 만난다면은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7m 가로 세로 7m의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구나. 싸움 진짜 잘하시는 분인 거죠. 그야말로 그 인생의 싸움을. 싸움, 예. 경외심을 느낀 거죠. 와, 멋지다. 음. 나라면 절대 못할 텐데. 진짜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났던 건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죠. 32분을 그렇게 심도 있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물론 다른 뭐 이유로도 많은 분들 만나시고 관계 맺으시지만은 다시 갖기 어려운 기회가 어렵죠. 되죠. 어려웠었고요. 네. 저는 사실 신문 인터뷰를 보면 문답식 인터뷰 많이 있잖아요. Q&A. 네. 좀 그래요. 어땠나요? 그거. 그랬나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게 세모꼴로 질문, 네네. 그다음에 뭘로 답 이런 식으로. 지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뭐 그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그분들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다. 네. 그러면 전 강연을 가서 들었어요. 강연을 듣고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듣자.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워낙 머리도 좋고 인텔리하시기 때문에 그 화자 말하는 사람 질문을 하러 온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말리면은 나는 남들이랑 똑같은 인터뷰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면은 찾아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운동선수면 같이 운동을 해보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같이 가서 장사를 해보고 가수면은 공연장에 가서 공연하는 걸 들어보고 다 이렇게 어떤 미리 선험적으로 뭔가를 좀 같이 공유를 해본 다음에 인터뷰로 이동을 시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봤더니만 좀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목에 저는 귀가 솔깃하는 게 그런 양질의 그 인터뷰 이야기는요. 이거 진짜 뽑아내기 힘들어요. 네. 보통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비교적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시간 없어요.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저는 네. 봤을 때 뭐냐면은 영화 속의 잭 니콜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뭐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이보다 더 더 좋을 순 없다. 뭐 예. 여기서 그 잭 니콜슨은 항상 화나 있고 약간 항상 그 강박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사회생활 한 15년 하면서 많은 기자분들을 만났는데 딱 그 연인 그 사랑에 빠지기 이전에 잭 니콜슨이랑 똑같아요. 마감에 시달리고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질문할 때 그렇게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 준비를 폭넓게 할 시간도 사실 준비를 없고요. 폭넓게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 딱 앉았을 때 그러면 이 사람 그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 얘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다른 내용이 없는 거고 아니면 뭐 특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말 실수한 거 가지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확 날려버린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난 좀 다른 식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제 스타일을 찾아서 해봤던 거죠. 그 박주민 변호사님 얘기 아까 좀 해주셨는데 박 변호사님 말고 네. 예, 또 인상적인 분 꼭 좀 여러분들이 이분 챕터라도 이 부분 챕터 하나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예. 그 국군 생명의 전화에서 예. 그 상담관을 일하고 계신 이명희 상담관님 이야기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 아직도 현업에서 상담관 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군대에서 생명의 전화 수화기를 드는 국군 장병이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그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새벽녘에 몰래 전화를 들거나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전화를 드는 거잖아요. 정말 죽기 직전 마지막 시도일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시도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사랑이라는 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제 뭐 관심사병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 체육대회 같은데 갈 때 같이 가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간대요 이분이. 도시락을 먹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 누구 나한테 도시락 싸갖고 왔다고. 이거 맞아요. 군인들 또 그런 힘으로 근데 또 이제 한 몇 달 살고 그게 그래요. 국민학교 때 엄마가 소풍 때 맛있는 김밥 싸갖고 오면 잘하는 건 똑같잖아요. 예. 그런 어떤 단순한 관심만으로도 사람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그랬었고. 사실 거기 등장하는 유명 인사를 예로 네. 들어줄 줄 알았어요. 물론 아주 뭐 값진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겠지만은 근데 의외로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드러나지 않는 유명인 그 뭐 선생님을 알만한 분들 말씀드리자면 예. 뭐 그런 분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남희석 씨. 개그맨 남희석 씨. 저는 개그맨 남희석 씨를 만나면서 프로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인터뷰 이제 그분을 이제 전화 인터뷰로 처음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라디오 프로 진행하는 코너에서 네. 5분 전화 통화를 하고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작가가 그러는 거예요. 남희석 씨 지금 술자리 있는데 저랑 전화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1시간 반째 물만 마시고 있었다고. 근데 남희석 씨 술 좋아하는 거는 트위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술을 잘 드시는데 전화 인터뷰 5분 하려고 술을 안 마시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방송 끝나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야 프로라는 게 이래서 프로구나. 뭐 우리 텔레비전 자주 나오는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백이 있겠지 뭐가 있겠지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구나. 전화 인터뷰 5분 하는 것 때문에 1시간 반짜리 술자리 마다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더 큰 중책이 맡겨진 MC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준비를 더 잘하겠어요. 얼마나 큰 사명감을 그렇죠. 갖고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프로는 프로다워야 되고 프로는 프로의 품격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김남훈에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분야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뭐 어떤 특정 섹션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도 됩니다만 저에게는 정말 훌륭한 그 자기 개발 바이블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 제가 알기로는 김남훈 씨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자기 개발서들에 네. 대한 굉장한 반감 갖고 계신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아무튼 반감은 아닌데 아니고 문제의식. 그것만 있으니까 예. 문제가 되는 거고 자기 개발서의 그 대부분들의 내용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책을 읽는 독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잖아요. 좀 네가 뭔가 들으면서 열정이 없어서 민망스러워지게 만들죠. 네. 예. 물론 본인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도 있습니다만은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사실 네.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쓴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들의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를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자기개발서이고 김남훈이 참고한 인생의 완전 정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자기개발서. 어지간한 그 뭐 유명 이 필자들이 쓴 네. 그런 것보다도 그렇죠.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너무 이 기대하고 책의 있었어요. 인쇄 네. 전액은요. 네. 저를 위해서 쓸 겁니다. 철저하게 김남훈 씨 위해서. 네, 다른 사람 안 돼요. 기부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죠? 예? 기부는 제가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좀 많이 기부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일단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좀 사주세요. 12,800원에 나올 텐데 대략 그러면은 인쇄 10% 하면 1,280원. 아이, 권당.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1,28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사던가 1,280원 입금하세요 그냥 저한테. 저는 싸우는 사람들 나오면은 네. 물론 저한테는 한 권 주실 걸로 믿고 있지만은. 그러지 마시고요. 2권 사면 제가 한 권 드릴게요. 2+1. 네. 알겠습니다. 2권 사시고 한 권 사서 네. 2권 사시면 제가 한 권 드릴게요. 네. 아무튼 저는 거기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발췌를 해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 시대 유명 인사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만 굳이 골라볼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이야기 한두 분 정도만 좀 더 해주세요. 뭐 네. 성노동자 네, 여성 그분도 이야기도 저도 이미 신문에서 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노동은 신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성노동도 노동이냐? 그거는 성매매 아니냐? 성노동자는 그냥 창녀 아니냐? 접대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저도 성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범죄로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일단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분들은 계도해야 된다. 다른 쪽 일을 무조건 하게끔 해야 된다. 어디 뭐 보호소에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만 보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났었고 그분들도 일단은 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거죠. 자기 사정. 의외로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만났었죠. 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 뭐 몇몇이긴 하겠습니다만 여성 단체 분들한테 많이 진보나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상처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의견 발표라든가 어떤 네. 공청회장이 있을 때 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아예 망신을 주려고 처음부터 질문을 처음부터 발언계를 없애게끔 하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쪽 분들이 더 많으셨다. 물론 이제 뭐 기득권이나 보수 쪽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사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논외로 치는데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막거나 너무 공격적 질문을 해서 그 발언 때 나온 사람을 수치심을 주려고 모욕을 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가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런 분들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시던데 뭐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아는 김남훈 형님은 그 성노동에 대한 굉장히 각별한 그런 관심 그리고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 인터뷰가 많은 그 큰 계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주 부정 긍정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에 기록된 직업군으로 보자면은 사실 뭐 농부, 제사장, 그 다음에 바로 이 성노동자,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직업의 오래된 순서로 보자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성노동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일방향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일단은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라는 점에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취합을 했었죠. 예, 사람 만나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만난 이야기는요. 그 자체로 소설이고 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리던 그런 이야기인데 곧 나온다니. 곧 나옵니다. 예, 귀한 시간 또 조금 빼앗아서 모셔봤습니다. 좋은 책은 두 권 사는 거죠. 한 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법대에 어긋나요. 예, 여러분 한 권만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2권 사세요. 예,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곧 나옵니다. 출판사 어디입니까?
네, 그 한겨레 출판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네. 네. 시내 21 출판사 같은 레이블 안에서. 네네네. 너무 값진 책이 한 권 이제 곧 나올 걸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 좋고요. 저 선물로 안 받겠습니다. 네. 제가 사겠습니다. 네, 2권 사시면 제가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꼭 좀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고요? 예, 저 플라이 미 투 더 문. 예. 그 노래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분들 싸우는 사람들 나왔던 분들이 다 꿈꿨던 게 바로 어떤 그런 거예요. 이상향,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싶다. 그분들이 그런 꿈을 정말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말 달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그렇게 날아가는 사람들, 날아가게끔 하는 사람들의 노고 고충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씨. 오늘 네.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